제리의 닭장에서 함께 살게 된 병아리는 엄마도 없는 낯선 환경이지만 대체로 잘 적응하고 지내는 듯 보인다. 어찌 보면 제리와 봉이는 티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인데도 불구하고 병아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 것이다. 그나저나 병아리는 최근 몰라보게 많이 성장했다. 덩치도 많이 커졌지만 깃털도 굉장히 풍성해졌다. 병아리는 오늘부로 태어난 지 69일이 되었고 2달 정도만 더 있으면 거의 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는 동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른이 되기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녀석이 암컷이라면 이름을 톰이라 지어주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제리와 같은 날에 태어났고 제리의 조강지처이며 어릴 때부터 제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톰. 돌이켜보면 한때 제리에게 암탉이 8마리가 있었지만 함께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잠잘 때에도 제리 옆에는 항상 톰이 있었다. 예전의 톰과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깃털 색깔이 같은 병아리를 보며 만약 암컷이라면 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병아리의 성별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암컷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수컷 같기도 한 것이 너무 헷갈린다. 그나저나 조연출인 앵두가 옆에 와서 자꾸 앵앵거리고 있다. 앵두의 가장 큰 단점은 시도 때도 없이 녀석의 몸을 만져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중요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녀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런데 앵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앵두가 촬영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결국 앵두의 방해로 병아리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일반적인 고양이들에 비해 호기심이 많은 앵두는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기를 원한다. 하지만 고양이들의 이런 행동들은 닭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앵두? 나와. 머리가 좋은 앵두는 나와 교감을 많이 나누어서 그런지 내 의도를 아주 빨리 파악한다. 캔디와 다니가 알을 품고 있는 닭장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12월 4일, 병아리들의 부화 예정된 날짜보다 3일 전이다. 암탉 2마리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굉장히 차분하게 풀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병아리를 낳게 되면 태어나는 병아리가 과연 추위에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난 크리미와 이브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아기오리나 거위에 비해 병아리가 조금 더 추위에 약하긴 하지만 나에겐 에이스 암탉 캔디가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틀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던 녀석들은 지난밤에 나와서 사료를 먹은 것 같다. 지금 두 녀석이 서로 경쟁하듯 알을 품다 보니 사료를 먹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날 아침, 오늘따라 앵두가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 앵두는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이곳에서 낮잠을 자고 자신이 해야 할 조연출을 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급여를 주는 건 아니지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니 완전히 공짜로 부려먹는 것도 아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눈을 제대로 뜨지 않고 또 만져주는데도 영 반응이 귀찮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앵두가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알게 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낮에는 조연출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취미생활하느라 바쁜 앵두는 늘 잠이 부족했던 것이다. 늘 잊지 않고 나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는 앵두가 고맙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자신도 먹지 않는 쥐새끼를 매번 나에게 갖다 바치는 게 정녕 감사의 마음일까? 아니면 엿먹이는 걸까? 그 사이 앵두는 제대로 자세를 잡고 숙면에 들어갔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무리 건드려도 눈을 뜨지 않는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다. 제리와 봉이는 놀부를 피해 이쁜이의 식사장소로 왔다. 닭장 안에 있으면 다른 닭들이나 오리와 거위들이 자꾸 들어오는 데다 특히 놀부가 봉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은 닭장에서도 꽤 멀어서 숨어있기엔 안성맞춤의 장소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멀리서 놀부가 오고 있다.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 놀부는 식탐이 많은 만큼 집요한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나쁜 수탉이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쁜 수탉 놀부가 왔다는 것을 제리와 봉이도 아는 것 같다. 봉이와 교미할 기회를 엿보는 나쁜 수탉 놀부. 그런 봉이를 지키기 위해 제리도 잔뜩 긴장해 있다. 서서히 봉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놀부. 하지만 봉이와 함께 있는 제리를 보고 기겁을 하며 도망간다. 오늘도 제리가 옆에 있어서 봉이는 무사했다. 잠시 뒤 앵두가 정신 차리고 다시 직장에 출근한다.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나. 앵두도 일을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다. 출근을 늦게 해서 미안한지 앵두는 폭풍 애교를 부리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마음 시작한 내가 용서하기로 한다. 하지만 좀 있다가 다시 낮잠을 자려고 하는 앵두. 직장에서 잠이나 자려고 하는 앵두는 불량 사원이다. 12월 5일 캔디가 아주 오랜만에 둥지 밖으로 나왔다. 부하의 정일인 12월 7일보다 이틀 전날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나는 베테랑 암탉의 판단을 존중한다. 캔디가 오랜만에 나온 모습을 보고 멀리서 크리미가 다가온다. 대략 50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크리미는 어떻게 캔디를 알아봤을까? 크리미와 캔디는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다. 과도하게 서로를 반가워하진 않지만 그 둘 사이의 애정이 각별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잠시의 만남이었지만 크리미는 엄마 캔디를 묵묵히 보내준다. 엄마에겐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크리미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가 들어간 후에도 크리미는 한참 동안 닭장 주변에서 떠나지 못한다.